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재훈입니다. 저는 국내 증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하락권을 오히려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미 대선 이제 오늘 결과가 이제 장중에 어느 정도 나타날 텐데 이를 앞두고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시장 자체에 대한 상승과 체감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이 부분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2343포인트가 장중에 2350포인트 전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상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모자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이 10조 다시금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외국인이 2천억 정도의 매수를 했고요. 기관에서가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4조 500억이라는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인데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 외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축소를 했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장중에는 매수를 8천 계약 이상 하다가 역시 절반 정도를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4,400계약 가까이 매수를 해서 마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만기 이후에 외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28계약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딱 중립 정도를 맞춰 놨다 되겠죠.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느냐 결국은 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외인들이 선물주에서 매수를 확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도할 수도 있는 어느 정도 선물에서는 누적적인 부분에서는 중립을 만들었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역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2년간 유예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해소됐다 해가지고 코스닥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은 실제로 좀 봐야 될 겁니다. 우선 시장의 성격이 약간은 안 맞는다는 부분, 이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은 해소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앞전에 매물을 많이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등 자체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8조 6천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수를 했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어제 외인들이 이제 우선 현물 쪽에서 보게 되면은 약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 되죠.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서 1조 5천억이라는 대규모 매도가 나갔는데 얼핏 보면은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사봤자 얼마 안 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월요일날 설명해드렸듯이 MSCI 리밸런싱이라는 기계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가 지수의 상승 자체가 강하게 나타났느냐 이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은 금융투자에서의 매매,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서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실제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선물을 먼저 보게 되면 선물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날 그때 기관에서가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매수를 한다가 되죠. 그럼 금융투자에서 선물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그만큼 선물이 저평가고 현물이 고평가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프로그램 물량이 그만큼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근데 베이시스가 최근 들어서 월요일과 어제 이틀 동안에 보합권 전후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단기적으로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에서의 선물 쪽에서가 오히려 매도가 나간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현물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러면 베이시스 자체가 앞전 지난주에 시장에서 급락을 하기 전에 정상적인 베이시스 정도 수준을 나타내 준다면 단기적으로 나갔던 물량 이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되겠죠. 그 물량 자체가 약 8천억 가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주냐에 따라서 베이시스의 개수에 따라서 역시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에서 0.4까지 벌어졌을 때 이 프로그램 물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프로그램 물량은 나오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어저께 중국도 오랜만에 1%대 강세를 보였다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미 대선에 따라서 중국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미 대선에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1%대 강세를 보였다 되죠. 물론 이제 이달 11일 날 되게 되면 역시 최대 쇼핑 축제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소비 관련주 역시도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이 이제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50억 위안,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100억 위안이라는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선거 결과를 앞두고 바로 전날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1.78, 다우가 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빅테크라든지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 관련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을 할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될 경우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의 부양책이 기대가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는 당일날 현장 투표가 끝나자마자 승리 선언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2020년 결과 보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조금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불복 가능성이 약화되었다라는 점이 시장 자체의 강세의 배경이 되었다고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산업재라든지 금융, 자동차, 소재 등 경기 관련 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빅테크 역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제 35선 초반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고, 유가도 역시 2%대 강세를 띠면서 37%선을 회복했다 되죠. MSCI 코리아 인덱스가 2%대 강세로 마감되었고, 달러 인덱스 역시 93.5 정도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32원 여기서 마감됐기 때문에 1130원 전후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 현재 이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 중인데 이 흐름 정도가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중국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 자체를 보게 되면 상가 패턴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박스권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요 가격은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 가격이 3,320이라는 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이번에 넘어가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에 워낙에 시달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기를 상당히 기대를 하는 그런 상태인 거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방향 자체를 위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난하다가 되겠죠. 아무래도 경제 지표라든지 중국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이 워낙에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앞전에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급등하기 전에 평균 거래량이 이 라인이 되는데, 이 라인대를 지금 현재는 올라온 것이 연속 3일째 이어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균 거래량을 넘어가면서 거래 하락 추세도 살짝 넘어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사실 변동성 지수가 지금 현재 미증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가 됩니다. 사실 앞전에 10월 초 이때부터도 거의 비슷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10월 초에 11월 변동성 지수 선행된 한 달 뒤의 것이 원래가 30에서 35라는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했었다가 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될 경우도 불복할 것이다 라는 불복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3월 달에 저렇게 높게 형성됐던 거는 거의 10년 내 처음 나타났다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20 이하가 안정권이고 40 이상이면은 거의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빠지지 않은 그림에서 35선 자리대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러면 오늘 미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불복 시나리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25선 이하까지도 가파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이제 완화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방향 추세를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인데, 사실 이제 9월 중순 딱 이때부터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신흥시장가 그리고 미증시 이런 쪽을 다 비교를 하게 되면 신흥시장이 확연하게 강세를 띠는 구조가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얘기하는 블랙록 같은 경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은 신흥시장에 대해서 비중 축소 또는 중립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 달러 약세란 부분과 미국에서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결국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신흥시장에 좀 더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몇 년 만에 스탠스를 바꾸는 과정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당선된다라고 할 경우 시장에서 보호무역을 회피를 한다. 어느 정도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가게 된다면 신흥국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더 커진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도 저점을 만든 자리는 올해의 작년 종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설명을 해드릴 때 실제적으로 S&P가 올해 작년 종가 대비해서 약 1% 정도 상승했었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2% 정도의 상승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작년의 종가 자리는 지켜냈고 그 저가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올해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고가 자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중간 마디까지 회복한 그림을 보여준다든가 상대적으로 역시 미증시보다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도 이제 67.5라는 선까지 회복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이제 종가 자리였대. 올해 시가 자리가 되죠. 올해 종가 자리 그리고 64선이 올해 시장에서 무너지기 전에 고가 라인대 이렇게 된다. 이 라인대를 결국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강한 증시다라고 됩니다. 다만 국내적인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환율을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는 좀 더 낮게 형성된 케이스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다시금 67.5라는 선을 회복하면서 8월 달과 9월 달의 고가 라인대, 이 라인대를 다시금 올라탄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난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잘 나오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난 것이 맞는다.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에서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보호무역이 완화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하다가 될 겁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우선은 2차 전지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우선 중국에서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멘텀이 되었다 그런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정유라든지 화학 쪽에서도 유가가 반등을 강하게 했다라는 부분 그런 것이 모멘텀이 되었고요. 그 외적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녹십자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녹십자를 중심으로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외적인 제약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적이 받쳐지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IT 역시도 상승을 강하게 했다든다. 이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의 효과를 많이 봤다 되겠죠. 그다음 화장품 역시도 이제 중국에서의 소비 시즌이 다가온다 이런 부분이 강세되고 통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이 컸던 부분에서 일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밥이 나타났는데 트럼프가 또다시 한마디 한 게 있었죠. 자동차 관세를 25%까지 다시금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세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시장에서 2차 전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다 되고 그 외적으로도 삼성전자라든지 세트리온, 신풍전, SK메가 같은 제약주, 녹십자까지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2차 전지와 삼성전자 그리고 제약 업종에 대해서 강한 상승 매수가 들어왔다 되고 반대로 매도가 나타났다 된 쪽은 이제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터넷, 자동차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가장 강했다.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 동일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 LG화학 동일한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들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세 이어진다 되고 그리고 최강도 역시 포스코라든지 이쪽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네이버, 현대모비스, 카카오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결국 인터넷 쪽에 대해서는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현대모비스도 동반 매도 이어지는 모습 정도 그 외로는 거의 규모가 없었다가 됩니다. 자, LG화학 한번 보도록 하죠. LG화학이 이제 앞으로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이 부분인데 수급적인 부분만 좀 따져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LG화학이 실제로 고가 대비해서 하락을 약 20% 정도 했었고, 그리고 어저께 종가까지가 고가 대비해서 약 13%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은 약 7%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LG화학의 수급을 보게 되면 사실 8월 달에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급증했었던 것이 바로 이 빅세븐이라고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검은색이 이제 개인들의 수급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녹색 같은 경우가 연기금, 그리고 이제 올리브색이 메인, 이렇게 나타난다. 결국 8월 달에 시장에서 고가를 만들고 떨어질 때 그때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다 되죠. 그러고 나서 연기금이라든지 이쪽에서 계속 판다, 이런 과정을 보이다가 시장에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 들어왔었을 때 그때부터가 개인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외인들이 이 물량을 채웠다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살 만큼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로 가려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결국 기간,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지가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66만 원에서 68만 5천 원, 이 라인대를 올라타고 안착을 하느냐가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보게 되면 삼성 SDI도 비슷한 케이스죠.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약 15.9%니까 LG화학보다 하락이 좀 더 작았다 되고, 고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까지가 약 5.8% 정도 하락을 했다 됩니다. 반면에 저가 대비해서는 약 12% 정도 올라왔다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 대비 여전히 약한 건 똑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조정이란 부분이 마무리되어 가느냐, 이 차이가 드는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고가에서 빠질 때 개인들 물량을 대규모 담았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이 이어지는 과정,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이제는 거의 다 소진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연기인 같은 경우 매수했다 매도했다 다시금 매수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꾸준히 매수를 했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좀 더 강한 종목,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47만 원 가격대 전후 46만 5천 원이 된다. 이 라인대가 앞전에 매물이 많은 자리 때문에 이 자리대를 올라타서 지지를 해주느냐, 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버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된 ETF 상품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소위 말하는 곱버스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중장기 상품으로는 이 상품들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코스피 200에 대한 종목 변경이 있고요, 신규 편입이, 특례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인버스건 레버리지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올해 초에 시장에서 인버스가 급등하기 전에 이 라인대가 지수를 얘기할 때 2300포인트 전후였던 2260포인트, 70포인트였던 그 자리대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현재 한 30% 정도 손실이 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월 2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75%밖에 상승이 없었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시장에서 수익률을 기대를 할 때는 2.75% 정도 지수가 올라갔다면 실제로는 현재 얼마가 돼 있어야 되냐? 약 5.5%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하락이 28%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상당히 시장에서 방향을 잡아서 그쪽 간다 쏠릴 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붙었다가 나중에 빠지거나 할 때는 그 프리미엄이 없어진다 돼버리고, 중간에 변경이 자꾸 들어간다 하면서 지수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다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가 되죠.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것이 다시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약 13%, 12% 가까운 상승이 한 번씩 나타나겠습니다. 기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차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점 자리대가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 라인대가 오게 되면 자산 가치가 있다, 또는 밸류가 있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이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심리적인 지지라인이 생기는데, 실제로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흐름에서는 바닥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 근거가 없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3,900원짜리인데 이 3,900원이 바닥이다 이런 논리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사실 좋은 상품이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겨우 박스권이나 흐름이었죠. 그럼 박스권의 흐름이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이어졌었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 실제로 인버스에서도 수익을 단기적으로 잘 보신다 이것도 좋은 건데 차이 자체가 업종별 차별화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는 더 높은 상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다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사실 하지 않는 케이스인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서 지수는 갈 것 같은데 뭐가 움직일지 모를 때가 좋은 상품이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9월달 이후부터는 경기 민감해서가 확연하게 더 상승이 강하고 조정이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인다 점에서 종목 선정 좀 잘하신 것이 먼저이고 시장에 대해서는 움직인다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보인다. 미증시의 선거라든가 것보다는 변동성이 커진다 했을 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관점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맞춰서 역시 움직이시는 것이 좋다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올 겁니다. 빨리 나오면은 오전 11시 정도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고 늦어도 오후 2시나 3시 아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되나 트럼프가 되냐 사실 이거보다는 민주당의 과반을 확보하냐 안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불복 여건 시 이때가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을 한다라는 부분 조금 완화시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중국도 역시 아까 봤듯이 중요한 위치대에서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것이냐 이 차이가 될 거고요. 그다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해외 코로나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국내의 수출 회복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나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가장 좋은 실적과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대 현재는 2370포인트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 넘어가면 사실 가장 많은 매물대는 돌파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우선 1차적인 반등 목표는 동일하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관심 업종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이란 부분이 2개월 넘게 국내 증시에서 짓눌렀고 이 불확실성이란 부분도 2개월 넘게 이어왔던 부분이다. 결국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느냐 이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느냐 결국 이 부분이 좀 있으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